한 대학원생이 곧 지구와 충돌할 것으로 보이는 혜성을 발견합니다. 같이 연구 중이었던 교수와 그것을 재차 확인하죠. 곧 지구 종말이 온다는 소식을 알리지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지만 대통령과 그 보좌관들은 정치적 이슈를 처리하느라 바쁘죠. 지구는 종말을 피할 수 있을까요? 두 천문학자는 세계에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영화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Don't Look Up입니다. 안녕하세요, 레빗꾸미입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 공개된 Don't Look Up은 여전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입니다. 재난 영화처럼 시작하지만 실제 재난 영화와는 거리가 좀 있죠. 액션 장면도 없고요. 영화가 관심을 가지는 건 혜성을 발견한 두 과학자가 나사의 한 과학자와 함께 세상에 알리는 과정을 담아냈습니다. 대통령과 정치인을 만나도 그리고 방송사에 찾아가도 그들은 그저 정치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과학자들로 취급받을 뿐인데요. 방송을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려 하지만 누구도 그 발견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구 종말이라는 큰 위기 상황에서도 이 이슈를 과학적으로 보지 않고 정치적인 이슈로만 받아들이고 말죠. 영화 속 민디 박사와 그의 제자 케이트는 그 위기를 알리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외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아요. 민디 박사는 그의 방법대로 백악관까지 들어가지만 거기서는 그저 정치적 논쟁거리로만 소비될 뿐입니다. 케이트는 그냥 포기해버리죠. 나사의 테디 박사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역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대통령 올리언과 그의 참모들은 이 위기를 통해 정치적인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리고 방송사도 모두 과학자를 그들의 이익에 맞게 그저 소비할 뿐입니다. 민디 박사와 케이트, 테디 박사는 각자의 방식으로 그 정치적인 판단에서 벗어나려고 엄청 애씁니다. 자신은 순수하게 과학적 발견을 했고 그것이 곧 지구 종말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계속 외치게 되죠. 하지만 대중들은 현재 정부를 지지하는지에 따라 한쪽은 과학자의 의견을 믿지 않고 다른 한쪽은 과학자의 의견을 믿습니다. 영화에서는 그 의견 대립을 Don't Look Up 그리고 Look Up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일종의 정치적인 해시태그 대립을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사회에서 지구적 환경 재난을 피하기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여러 사회단체들과 과학자들의 의견이 떠오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주장을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알고 있지만 당연히 그 안에 정치적인 문제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온전히 과학적인 사실만으로는 대중을 움직일 수 없고요. 그것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정치인과 정치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지지나 행동은 요원하게 됩니다. 지구의 위기를 발견한 영웅은 혜성을 발견한 과학자들이 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를 위해 전혀 엉뚱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기까지 합니다. 영화 Don't Look Up은 관객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에 구애받지 않고 비슷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집권하고 있는 여당에 대입해도 그리고 그 대척점에 있는 야당에 대입해서 해석해도 충분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죠. 정치라는 것이 진행되는 프로세스와 그것을 대중들이 받는 영향이 이 영화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 어떤 것이 옳은 선택인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영화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대중의 입장에서 어떤 정치인의 말이 맞을지, 과학자의 말에 정치적인 성향이 들어가 있지 않을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 정말 종말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것의 진위를 파악하는데 한참 걸리거나 아예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아픈 부분일 수 있겠네요. 사회적 정쟁과 대립을 피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영화 속 세 과학자가 처한 상황은 꽤 코믹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처음엔 안절부절 못하다가 이성을 찾는 과학자 민디를 연기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아주 순수한 모습과 자신만만한 모습을 오가며 그만이 할 수 있는 연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혜성을 처음 발견한 박사과정 학생 케이트를 연기한 제니퍼 로렌스는 전혀 정치적인 색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방송에서 짜증을 부렸던 것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역할을 잘 연기했습니다. 이 영화를 연출한 아담 맥케이 감독은 이전에 빅쇼트나 바이스 같은 사회적인 인물이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죠. 그가 각본까지 도맡아 하면서 꽤 맛깔스럽고 재치 넘치는 대사와 상황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벌어지는 부조리와 블랙 코미디 같은 상황을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돈 룩업에서 현실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그것을 보는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고요. 영화에서 보이는 우픈 상황들이 혁오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안도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이 현실과 아주 가깝다는 사실에서는 불안감이 들게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넷플릭스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화는 돈 룩업이었습니다. 제 레빗꾸미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 브런치에 오셔서 영화 리뷰들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